아, 순백의 대지, 모음, 우, 이, 을가 특별한 자음을 불러낼 차례입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 580년의 여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 봅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 해례본의 세상. 산과 땅과 물의 옛글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살고 꽃이 피어나는 오늘의 이야기도 담겨 있죠. 아이고야, 이빼라. 동강할매꽃, 염동설한 다 겠고 이렇게도 어여쁘고 고운 자태로 드러났네요. 추위를 견디고 절벽을 마다하지 않는 동강 할미꽃의 특별한 시작. 숫소리는 움직여 피어나는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다. 끝소리는 정해져 멈추는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가운데 소리는 첫소리가 생겨난 것을 이어서 끝소리가 이루어지게 이어주니 사람의 일이다. 첫소리 짱기역이죠. 그리고 끝소리 치읓, 그리고 가운데 소리 모음 오가 들어 있습니다. 이 꽃자를 예를 들면 하늘과 땅, 사람의 역할인데 이 치읓자는 이제 꽃의 뿌리. 우리는 모두 다 어른이 될 시간이 필요해. 뿌리이고 음양으로 따지면 음이 됩니다. 그리고 모음어는 여기서 이제 가지가 되는 것이죠. 푸른 잎이 하늘을 덮을 때까지 가지가 자라면 그 위에 이제 초성 쌍기역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파리, 꽃이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래서 이 글자는 그러니까 땅과 사람과 하늘, 그리고 다시 또 초성이 종성이 되고 종성이 초성이 되는 그런 어떤 자연의 변화를 담아낸 글씨이기도 합니다. 엄마야, 누나야, 방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불의 빛, 뒷문 밖에는 가을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야이야, 너들은 칠곡을 아나? 예쁜 것도 많은데 가볼 것도 많은데 할매들이 가르쳐줄게. 내 때렸어. 여기 전망이 지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소풍 가고 산책 가고 운동 가고 레치고 우유도 칠곡, 뱃살도 칠고. 우리 어머니가 행위를 짓고서 오늘은 어디로 가시나요? 해건에 공부도 하고요, 친구도 만나고 에이. 즐겁게 놀러 갑니다.
갑시다. 야식이야.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냥 아이 지팽이 필요 없겠어 어머니. 집에 없으면 못 간다 얘. 아이고 이게 삼복 더위에 앞뒤, 위기, 이음, 채소, 채금. 그럼 몰라 맞는가?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나이가 많은 학생이다. 어린 손주들처럼 일어나 씻고 밥 먹고 준비를 하네. 어릴 적 배우지 못한 것 이제는 나는 한다네. 예쁘고 상냥한 선생님과 얼굴도 몸도 늙은 친구들과 이게 맞네 저게 맞네. 나는 재미있는 수업 시간이 좋더라. 김태희. 요거는 머리 뽑고 하는 거 내고, 요거도 친구고, 요거는 선생님이고, 요거도 모두 친구들이고. 나는 지금 학생이야. 나이가 많은 학생이 가방 메고 학교에 가. 얼굴도 몸도 늙은 친구들과 함께 이게 맞네 저게 맞네 하하호호 참으로 행복해요. 어머님 딸기 농사 많이 했잖아요. 네, 딸기를 사람이. 그러니까 딸기 농사할 때 마음을 적어도 좋고 내가 밭일할 때 그 마음을 어머님들의 마음을 한번 글로 한번 적어보세요. 홈이 들고 밭에 일할 때 힘이 많이 들어 울고 싶었다. 집에 오니까 엄마가 잘했고 수고했다고 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박점순. 나는 모를 한번 승고로 갔더니 그 머리가 다리에 붙어서 과만 지르고 집에 왔다. 지구에 와서 생각하니 그 시절이 제일 생각난다. 밭일, 집에 조그만 밭에 양파도 심고 배추도 심고 파도 심고 이거 다 잘 자라면 아들이 좋아하는 하는 것만 싶었다. 심었다. 싶었다. 심었다. 심었다. 그 심었다. 아들이 좋아하는 건 심었다. 심었다. 촌에서 큰아들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 못 간다 하는 딸아들은 뭐 동생하고 오빠가는 그 대학까지 쉬고 난 학교 문 앞에도 구경도 못 해가 내가 얼마나 울고 뭐 촌에서 뭐 하노 꼴이나 뜯고 밥이나 하고 뭐 그런 게 했지. 다시 내나 기억이지 뭐 한마디로. 요새 와가 이제 한 10년 전 한글 선생 만내가 이제 그래 기억 니은 그런 걸 좀 배우고 구구단도 조금 배우고 이제 그랬지.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 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 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할머니들의 글씨와 훈민정음 해례본의 글자가 밭에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계절이 지나갔을까요?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서툰 글씨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글자체로 등록됐습니다. 어머니 뭐 채소네. 우리가 말로만 했지. 어머니 여태 그냥 채소 말로만 했지. 글로 써본 건 처음이지. 처음이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신 580년 전에 우리 세종대왕이 써놓은 책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써졌을까요? 훈민 오, 이렇게 잘 읽으시네, 이제. 그렇지, 숫땡이. 야, 숫. 이거 요건 뭐예요? 누에. 누에. 누에를 키우고 봉잎을 뜯어다 누에를 먹여라. 헤이야, 헤이야. 그때 누에예요. 야, 옛날 많이 키워보셨죠, 누에? 요것은요? 밥. 그렇지. 우리가 맨날 먹는 밥. 말만 했지, 그걸 어떻게 쓸 줄 몰랐는데, 여기가 밥이 있네. 세종대왕도 밥을 좋아하셨나봐. 밥자를 그 많은 글자 중에 놔두고 밥을 읽다 썼네. 요거 뭐죠? 그러니까 널은 옛날에 우리 저 어머니들 처녀 때 뭘 많이 뛰었어요? 널 뛰었죠, 널 뛰기. 널 뛰자, 널을 뛰자, 발을 한가히 널 뛰자. 아이 잘한다 잘한다. 훈민정음. 글은 생각을 담는 그릇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이후 한글이 걸어온 길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불제자 조선 국왕 이유로라는 수결과 인기가 찍혀 있습니다. 불제자 조선국왕은 세조입니다. 상원사를 새롭게 단장할 때 세조가 쌀, 무명, 배 등을 보내면서 글을 남겼는데 가장 오래된 한글 필사본입니다. 그 시체가 단정하고 옆에 방점을 찍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성을 나타나기 위한 것인데요. 소리가 높낮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움직임들이 왜 이것이 정음이라 했던가 이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 딱 채를 보니까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조는 세종의 둘째 아들로 불경을 번역하고 한글 활자를 도입하는 등 훈민정음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세종은 한글 첫 작품으로 조선 건국을 노래했고 세조는 월인석보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넣었습니다. 백성들은 한글을 언제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500여 년 전 한글 편지 2장이 2023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로 조선 초기 군관이 아내에게 보낸 것이죠. 장수가 혼자서 가지 못하니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꼬. 한글 창제를 하고 나서 약 40여 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동안 우리들에게 알려져 왔던 것과는 다르게 양반들 그리고 충청도인 지역에까지 이미 한글이 널리 퍼져서 함경도 군관이 한글 편지를 능숙하게 쓸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놀랍게도 과거 시험 과목에 훈민정음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글자, 벼루, 붓, 종이를 익혀야 했죠. 말이란 참 소중하지만 바로 사라지고 이렇게 글로 남으니 400~500년 전에 그 목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린 듯합니다. 편지는 2011년 안정나 씨 종중묘 이장 과정 중에 발견됐습니다. 석회로 관을 밀봉하는 매장 문화가 있어 시신과 유물이 온전한 상태로 발견됐죠. 나신거래 부인 신창 맹씨묘에서 저고리, 바지 등 의복 28점,
그리고 1490년대에 쓴 한글 편지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죠. 안부를 묻고 특별한 선물을 함께 보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분하고 바늘 6을 사 보내니 집에가 못 가 다녀가니 이런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꼬 울고 가네. 어머님 아기 모시고 다 잘 계시오. 부부의 마음이 엿보이는 분과 바늘이라는 선물. 상대방에 대한 높임말이 15세기의 언어 문화를 보여줍니다. 군간을 자망한 후면 내 마음으로 마다하지 못하는 것일세. 가지 말라 하는 것을 구태여 가면 병주에서 회독골로 행하여 잡아다 귀양 보낼라 하니 이러한 민망한 일이 어디 있을꼬. 내년 가을에 나오고자 하니 또 다랑이 많이 하는 논에 시 16말, 이필손네 논에 시 7말, 분하고 반지꼬리도 그렇고요. 집에 없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의 농사 지을 때 쓸 곡식 씨앗이며 다 생각하고 그걸 보낸다는 게 그게 마음이 느껴져요. 훈민정음에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특별한 낱말이 등장합니다. 짝과 사랑이죠. 시공간을 초월한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가 한글 편지엔 남아 있습니다. 낙동강변에 유서 깊은 마을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활약한 곽재우 장군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룬 곳이죠. 곽재우 장군과 함께 의병 활동에 참여했던 곽주의 편지가 전해지는데요. 400년 전의 한글 편지는 묘지 2장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하게 됐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런 유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이거를 밑장 보관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사이 어띠 교신고 기별 몰라 분별 하노이 서울에 있는 친척들에게 편지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곽주가 집안 안부와 한양의 사정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그 편지 뒷면에 수신자가 현풍 논공 수신자의 주소를 적고 그다음에 맨 끝에 가셔 집안에 보내는 편지 그다음 여기도 역시 수계를 두었습니다. 현풍 곽씨 한글 편지는 조선시대의 양반가의 생활상을 가장 잘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1400년대에 지은 이후에 이런 많은 편지가 나온 것은 아마 처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놀랍게도 관 속에서 나온 한글 편지는 172점이나 됩니다. 곽주가 장모 합삼댁에 보낸 편지. 종이가 부족해 돌려서까지 썼는데요. 한글을 누가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단서가 적혀 있습니다. 아우의 자식도 둘이 거기에 가 있을 때 어문을 가르쳐 보내옵소서.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어문을 가르치옵소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워하다가 아뢰옵니다. 장모님한테 편지를 상당히 많이 보냈습니다. 우리 주인공 곽주 할아버지가. 400년 전 한글 교육의 주체와 대상을 알게 해준 편지는 곽주의 부인 진주 하씨의 관 속에서 나왔습니다. 산소 곽에
이거 감싸놨던 것 같지만 이걸 두드려 깼습니다. 이걸 두드려 깨가지고 하니까 이틀 걸렸죠. 관을 석회로 밀봉해 공기와 벌레 침투가 없었죠. 어제 오후 경북 달성군 구지면 성문산성 안에 있는 망우당 곽재호 선생의 종길부대는 진주화 씨의 무덤에서 진주화 씨의 치마 저고리와 솜 두루마기, 버선 등 의류 40여 점과 친정과 주고받은 한글과 한문 서신 세 묶음 등이 발견됐습니다. 한글 편지는 바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는 수신자가 명확하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특성이 있죠. 곽주 편지 중에 이 편지가 아주 글자가 시원시원하고 큼직큼직해서 읽기도 좋습니다. 원래 시집살이란 그런 것이니 3년을한 눈을 감고 3년은 귀를 재우고 견뎌내소. 수신자 진주하 씨의 시집살이에 대한 염려. 딸을 4명 두었지만 또 딸을 낳아도 괜찮다고 다독이는데요. 아히 옷 시작하거든. 무슨 뜻일까요? 아예 옷 시작하거든, 즉 산기가 시작되면은 하는 이런 뜻으로 즉시 사람을 보내소 라고 2번씩이나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출산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남편의 마음이 아주 구구절절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한글 편지는 수신자나 발신자 중에 한쪽은 반드시 여성이었습니다. 조선국왕 정조가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된 후까지 외숙모에게 보낸 한글 편지. 글씨체에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5살 무렵에 쓴 한글을 볼까요? 문안 아래 앞고 기후 무사오신 문안 아합고저 하오며 이 조건은 내게 적사오니 수대 신기합소서. 이 조건 버선은 내 발에 작다. 수대에게 신기시오라고 쓴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올망졸망하고 삐뚤빼뚤한 것이 이제 막 한글을 배운 그런 어린이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왕의 인간적인 면모와 서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편지. 이 편지를 보면은 편지를 쓸 때 수신자를 높이는 방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귀후할 때 기자를 한 줄 이렇게 글자 올림법을 써서 높였습니다. 이 귀후는 건강이라는 뜻인데 외숙모님의 건강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있는 한 아바님 할 때 한자는 글자가 이렇게 한 칸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글자 올림법으로 할아버지를 높이는 방법인데, 세손때 글은 상대를 높이는 글자 올림법과 칸을 비우는 예법이 다듬어졌습니다. 글은 생각의 깊이를 더해주죠. 잘 알려지지 않은 한글 편지의 예법이 새로운데요. 현풍곽씨 은간 중에 시집간 딸이 병환 중인 아버지 곽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가 있습니다. 이 편지에 바로 글에서 쓰는 높임법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바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바님을 다 이렇게 높였죠. 위로 높여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런 뜻을 표현했죠. 이것을 글자 올림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편치 아니하옵신, 편치 아니하옵신 그 주체가 아버지죠. 아버지니까 이 말을 줄을 바꾸어 쓴 겁니다. 한 줄을 바꾸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줄바꿈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의 병세라든지 병자가 나오면은 이건 아버지의 병이기 때문에 앞에 한 칸을 비웠습니다. 글자 사이에 한 칸을 비워서 상대방을 높이는 칸 비움법에 해당됩니다. 한글 편지에 남겨진 존중과 삶의 이야기들은 400년의 시공간을 넘어 오늘로 이어집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소상한 얘기들이 그 편지를 쓰는 동안에 살아오신 그 행적이 전부 그 편지에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할아버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살아있을 때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